안녕하세요.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 이영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면 왜 이행을 안 하는가? 불이행을 했을 때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는 상황이에요. 민법이나 가사소송법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네. 양육비 문제를. 그게 이제 일반 금전 채권하고 동일시 여기기 때문인데요. 형법으로 다루어져야만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권력이 당연히 미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20대 국회에 법안이 10개 정도 계류가 됐고 여가위까지는 통과를 했잖아요. 네. 올해 20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들이 좀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양육비 법안이 2014년도부터 계속 발의가 됐었는데도 폐기되고 또 다시 또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이런 수순을 밟았었는데 완전히 처리가 되지 않은 채 머물고 있거든요. 양육비가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 여가위에서 그게 통과가 됐다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 비용이라는 그러니까 생존권에 직결된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네. 20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좀 가능해진 네, 것이죠. 21대는 반드시 좀 될 것이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단체가 문을 열었는데 네네. 관리원은 좀 집행력이 양육비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출범된 국가기관이에요. 그쵸.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확보해주고 그리고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양육비 채권 추심 절차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 한시적 긴급 지원도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게 잘 진행이 됐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5년 차에 이르렀는데도 효율이 높다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법제도 자체가 강제력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그 구조적인 한계를 보완을 한다면 양육비 이행 확보를 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페이스북에 청풍님이 본인 자식인데 부족함은 없이 키워줘야 하는 거 아닌가? 양육비 미지급의 사례, 실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육아 가사와 생계를 양립을 해야 하는데 한쪽이 치우치면 한쪽이 방치돼 버리고 양육자가 홀로 고된 네. 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도 잃지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나 아버지에 의존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 네. 한쪽마저 잘못돼 버리면 생활의 타격뿐만 아니라 생존까지도 위협이 일어나니까 네. 그거를 도움을 주고 아이들의 성장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양육비고요.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네. 가족이 이제 사지에 몰려서 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사실은 다반사고요. 이 부모들이 모여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라라는 소송도 지난해 하기도 하셨는데 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검경에서 네.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아동학대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보호자가, 부모가 1차적인 부양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함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데에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양육도 받아야 되고 치료, 교육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양육비가 미지급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에 직면하게 하잖아요. 네. 아이를. 아동복지법상으로 방임 유기가 있어요. 금지 행위에.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도 해외의 아동복지법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로 다룰 수가 없어서 아동학대로 지금 성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검경에서도 피해자가 명확하고 법으로도 지급을 하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어긴 경우는 네. 범법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폭넓게 봐야 되는데 네. 아직도 그 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변화에 맞춰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찾아보니까 뭐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스웨덴은 국가가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고 프랑스나 벨기에는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대신 지급을 하고 있고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예요. 네. 저희도 그 법안이 나와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도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직접 지급을 하느냐, 네. 어떤 한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양육비를 먼저 선 지급을 하고 그리고 지급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네. 비비님이 제가 양육비 없이 자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좀 방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시는 사례들은 좀 마음이 아픈 사례가 많나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애는 특수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엄마는 혹은 아빠는 네. 나가서 또 생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아이를 또 돌봐줄 것도 필요하고요. 아이의 재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줘야 하는데 네. 치료비를 들 수 있는 여력이 없지요. 네. 그러면 특별하고 볼 그거는 수 있네요. 방임 유기에 해당하죠. 관계도 단절을 하고 잠적을 해버리고 그거는 보호를 하고 성장에 관여를 해야 하는데 일절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것도 방임 유기에 속하죠. 그리고 공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육비를 대준다면 아이는 그걸 가지고 꿈을 키우고 자기가 사회로 진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중도에 포기해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부분, 심리적 부분,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네. 학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분명하게 해외에서는 아동 학대로 보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운전면허를 박탈한다든지 의사 면허를 박탈한다든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너는 사회생활도 할 수 없어. 이 정도까지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데 그 20대 국회에도 그 법안이 발의는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폐기가 된 네, 거죠. 아,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운전면허가 통과가 됐는데요. 네. 운전면허를 제재를 하는 것은 미국이나 미주, 유럽 전부 이제 해당되는 국가들이 많은데 경제생활, 그러니까 소득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강하게 그러네요. 강제력을 이제 규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의 제재는 절대로 부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단체명이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입니다. 네.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지고 가야 하는 권리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쳐하지 마시고